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구를 데이터로 읽는 방법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세계를 읽는 방법이거나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읽는 방법인데 그것을 데이터로 읽는 방법과 도구와 사례를 찾아서 사용해보고 적응해보고 익숙해져보자라는 것이 이 수업의 1차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 대학이라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가 접하게 되는 새로운 도구와 장치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혹은 데이터가 적용된 혹은 실시간 데이터가 뭐 연결된 뭐 등등 이런 장치와 인공물을 찾아보자는 거고 그 데이터들이 가능하면 세계를 데이터로 바꾼 그 사례들을 찾아보자는 그 제안을 계속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래서 지구입니다. 지구를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정확히는 지구를 데이터로 바꾸는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꾼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제목은 자연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 행성단의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화면 캡처한 저 웹사이트를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뭐 이 사이트 말고 그 다른 사이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가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사이트들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웹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사이트는 흔히 이제 얼스 널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만든 것도 한 개인이고 아마 지금도 개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의 기본적인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고 당연히 지구본처럼 생겼으니까 돌리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 현상 혹은 모양 뭐 그 의미론 데이터는 이 지표면 혹은 해수면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바람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데이터거든요. 실시간 데이터. 이 사이트는 이쪽에서 그 메뉴처럼 메뉴를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날짜가 3월 7일 12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보시면 이날 지구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람만 살짝 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뭔가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은 없는 것 같죠? 예, 이쪽 남극 주변은 남극 대륙 주변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휘몰아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아래쪽에 희망봉을 건너려고 했던 이 유럽에서 출발했던 수많은 범선들이 만약에 이 계절에 한 300년이나 400년 전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혹은 영국이나 혹은 이쪽에 네덜란드에서 범선이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바람의 방향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를 벗어나는데 되게 많이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가다가 잠시 한눈 팔고 뭐 혹은 가장 편한 바람을 타면 카리브해에 왔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여기를 건너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아프리카의 서부해안을 타고 희망봉을 거쳐서 이제 인도나 아시아권으로 가고 싶었던 게 그때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바람을 탔을지 그리고 잠깐 실수하면 어떻게 이쪽 호주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를 제가 처음 만난 게 한 2013, 4년, 5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대항해 시대 범선이 어느 계절에 출발했을 때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바람을 탔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사이트 사용 방법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정 해, 특정 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서 가십시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 3월 7일로 가볼까요? 여기는 태풍. 여기 인도양 아래쪽에서 부는 이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를 태풍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2019년 봄이니까 이때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티클레이트가 미세먼지고 미세먼지의 사이즈 PM 1.0부터 2.5 PM10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의 사이즈별로 나오고요. 그리고 봄이죠. 이게 미세먼지 데이터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니까 이러겠죠. 여기도 사막이니까 이러고 인도는 되게 오염물질일까요? 그리고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넘지 못한 것일 테고 여기는 중국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2019년 3월 7일 날 데이터입니다. 날짜를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달력에서 골랐지만 지금 시간을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3월 7일부터 3월 8일 하루 동안에 변화한 그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8시간씩 앞으로 보내는 옵션이 이거고 이것은 1시간씩 앞으로 보내는 옵션이고 공기 그 다음에 해양 그리고 오염물질 그리고 미세먼지 스페이스는 오로라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게 2019년 3월 9일 오로라입니다. 현재로 가볼까요? 이건 올해 3월 7일 지금 북극에 있는 오로라입니다. 이 사이트 사용법을 알려줬던 어느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수업 과제 결과물로 뭘 냈냐면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상위에 오로라를 보는 게 있는데 오로라를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로 가면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서를 오로라 보는 여행 계획서를 제출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오로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계절에
어느 위치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남쪽. 이런 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보겠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그러고 PM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2022년 3월 7일 데이터입니다. 여기가 뭔가 미세먼지가 우르르 생겼죠? 뒤로 돌리겠습니다. 3월 7일 4시, 3월 6일. 이건 바람이 되게 심했던 날이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고, 예, 3월 5일. 예,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뭐 추정에 불과하지만 지금 동해안에 산불나 있잖아요. 이제 많이 꺼졌다고 하지만 그게 아닐까 싶고요. 미세먼지로만 가보면 미세먼지로에만 집중해서 다른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호주는 이제 계절이 반대지 않습니까? 여름. 호주에서 늘 여름만 되면 호주의 여름만 되면 산불이 늘 심했거든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작년, 재작년을 볼까요? 1월 1일. 예, 예, 뭔가 호주 남쪽에서 예, 산불이겠죠. 예. 제가 이 사이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루지 못했던 행성 단위의 현상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역시 또 이것도 시작 지점에 존재하는 어떤 장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성 단위를 생각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건 저한테는 행성 단위를 머릿속에 넣고 둘러보는 겁니다. 저기서는 뭔 일이 있고 저기서는 뭔 일이 있고 저기서는 뭔 일이 있고를 행성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나라 산불만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나는 더 큰 규모의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일부만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현재 우리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행성 단위 지구에서 발생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현상을 우리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뉴스이거나 기사이거나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죠. 뭘 찾더라도 그 정보만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정돈된 그 텍스트 혹은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정돈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데이터로 변환을 하면서 많은 현상들이 지워지고 요약되고 사라졌겠지만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원해서 바로 그 현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조차도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생각의 단위로 하고 그것을 다른 해당 영역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정확히는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정리정돈해 놓지 않더라도 우리는 접근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용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지식이나 역량이나 스킬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여러 차례 프로젝트를 해보니 그렇게 수월하게 사용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살짝 놀랬던 게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금도 뭔가 울긋불긋한데요. 지금이 아니군요. 예, 2020년 1월 3일 2020년에 9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미국의 서부해안입니다. 여기쯤이 LA, 여기쯤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여기쯤이 시애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미국의 서해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이트에서 여기를 어쩌다가 또 보고 난 다음에 깨끗해야 되는 미국의 그러니까 맑고 청량하고 습하지 않고 그렇게 공기도 좋고 막 되게 평화로워 보일 거라고 상상을 하는 미국 서부양 캘리포니아 지역이 미세먼지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뭔 일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뉴스를 잘 안 보고 사는 시절들을 거쳐가다 보니 그래서 뭔데 여기가 이렇게 난리가 났지? 미세먼지로?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을 옮겨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2020년 9월 10일경 거의 서부 해안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가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2020년 9월 미국 역사상 가장 심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그 시절.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후배한테 지금 밖에 나가서 사진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그 후배가 나가서 자기 동네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완전히 오렌지 빛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루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계기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트와 같은 이런 식의 사례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인류는 행성 단위의 변화를 우리 생각의 단위로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이 사이트가 한정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공인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한 데이터를 받아서 시각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 기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촘촘하게 더 해상도 높은 데이터들이 이런 식의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일반인들이 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높은 해상도로.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자연스레 탐구라는 사례로 유튜브 몇 개인데요. 이 사이트는 가보진 않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검색해서 가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과학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코로나가 터지기 전입니다. 예, 코로나가 터지기 한 두세 해 전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 접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과학관에서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이곳에는 이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수족관을 구경하고 있던 어린 학생이 그 큐레이터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저 수족관에 있는 저 물고기들은 밤에 뭐 하냐고. 그래서 이 큐레이터 분들이 그것에 답을 못했답니다. 이유는 자기들도 퇴근하고 가니까요. 그래서 이 밤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 아이한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서 그 큐레이터들 중에 일부가 수족관 안에 그 웹캠을 매달았답니다. 그리고 웹캠을 통해서 밤에 이 물고기들이 뭐 하는지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웹캠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리고 그 웹캠을 통해서 웹캠이 촬영을 하는 그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 수족관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밤에 뭐 하는지, 펭귄이 밤에 뭐 하는지를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게 됐다고 하는, 그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라는 그 기술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넘어왔고, 비용 때문이죠. 지금은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개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행성단에서 발생하는 약간 드라이한 데이터, 숫자로 박힌 데이터들이지만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그 실시간 영상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프리카 야생동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라이브 채널을 조금 더 확대했고, 여기저기에 라이브 채널들을 모아서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라이브 채널을 모아서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탐구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했을 때 데이터에는 저런 영상 데이터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전공의 세계에서 탐구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일반인들과 외부인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전공 외부자들과 그 전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이 바뀔까요? 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그 사범계열의 학생들이 늦었던 그 아이디어들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증명과실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행성 단위 실시간 데이터와 라이브타임으로 전달되는 그런 영상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저의 질문, 이런 식의 실시간 데이터를 접하면서 자라면 생각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뀔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질문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증명과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이제 어떤 학습적 경험을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형태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실은 앞으로 미래 과학실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흩어져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과학실이 그 데이터 포인트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연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연결된 과학실 경험을 제공하면 좋겠고, 그리고 원격지 학생과의 협업 경험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뭐 AI, IoT, 뭐 빅데이터 같이 그 새로운 기술들, 그 이제 한때 지능형 기술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 지능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능형 공간에 대한 경험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과학교육 세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교양 수업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접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전공 세계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전공을 탐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례는 사범 계열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과학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줬던 아이디어들입니다. 과학교육의 현장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 단지 컨텐츠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과학교육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거나, 교재를 바꾸거나, 학생들이 하게 될 경험을 바꾸거나, 그리고 학교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교실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글로벌하게나 우리 그 일국적으로나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들을 서로 연결하는 경험을, 서로 연결한 뒤에 연결된 상태에서 그 과학적 현상을 경험하는, 그 과학 탐구 활동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제안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 이런 궁리들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역시 반복됩니다. 생활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생활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과 도구의 익숙해진 뒤에 여러분들 전공 세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방법이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